네,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유망 종목을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색다르고 차별화된 종목 전략, 종목 공감을 통해서 만나보겠는데요.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영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경쟁력이 좀 강화되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예, 뭐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소의 현대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한동안 엔화의 이 약세 때문에 굉장히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깊으면서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전반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거나 또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올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되고 현대자동차는 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뭐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출의 외형 감소나 모델의 노후화 이렇게 됐었는데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력을 조금 갖춘 것 같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이 종목에 좀 하방 경직을 나타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엔 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월 초 대비해서 한 3%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 최근에 좀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한 3개월 정도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적인 글로벌 이 시장을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 산업 수요 증가율이 한 4%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3.2%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좀 더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서 내수 시장은 한 2.6% 정도, 그리고 유럽은 2.5, 그리고 미국은 3.2% 정도인데 중국이 9.4% 정도로 신장이 되면서 전체 글로벌 시장의 4%의 절반 정도를 중국의 신장으로 찾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점유율이죠. 글로벌 점유율이 성장세를 한번 보게 되면 2007년에 한 6.4% 정도 신장을 했었는데요. 그게 2011년도에 9.6% 정도의 점유율로 급격하게 2007년도에서 9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 추세입니다. 2013년도에 9.8% 그리고 올해 10%를 살짝 넘기는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과연 생산이 따라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생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신차죠. DH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시가 지연이 되고 하게 되면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원화 강세 때문에 국내 공장 가동률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수익성의 필수다. 그래서 이제 어느 만큼 노는 시간이 줄어들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이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는데 중국 상공장에 15만 대 정도의 추가 증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인해서 글로벌 공급량을 상당히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됐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신차들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형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뭐 올해 대상도 수상을 했고요. 디자인 어워드에도 상도 수상을 했고 자동차 광고에서도 또 자동차 부분으로는 1위에 뛰어날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신차죠. LF 소나타도 신차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에 제네시스가 3만 9천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올해 6만 대 정도로 판매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대략 지금 1,070원 대비를 하는데 10원이 이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뭐 1,060원, 50원 이런 식으로 10원이 내려갈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0.1%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에 원화 강세가 많이 됐는데도 원가율이 78% 정도 유지가 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죠. 글로벌 펀드들의 롱숏 전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자동차는 롱 매수를 하고 한국 자동차의 대표인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것이 진행될 것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는 어차피 일본차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4월부터 일본에서 소비세가 5%에서 8%로 늘어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1분기에 선수요가 좀 자극이 된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4월 달부터는 일본에서도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당겨졌겠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차에 대한 부분으로는 좀 더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롱숏 전략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올해 매출은 한 92조가 좀 넘어서 작년 대비해서 6% 가까이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9조, 그래서 한 9% 정도 늘어나는 영업이익률은 한 9.7%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관련해서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낙폭과대 저평가 종목 가운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또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예요. 수급별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은 3개월 동안 45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네. 450만 주죠. 그리고 기관이 388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1월 중순부터 기관들이 급격하게 매수세를 하면서 외국인 매도를 다 받아내는 그런 형태를 되고 있고요. 한 2달 정도 장기 이평선에서 완만하게 조정을 받아서 지수가 하락하는 대비 오히려 2달 정도 횡보를 거치고 서서히 발동을 건다 그럴까요?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업황이 좋아지고 수익성이 개선된다. 충분히 선조정을 받았고 글로벌 펀드에서의 롱숏 전략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도라면 이번 주에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3만 원 정도의 공략가를 한번 정해 보겠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 하단이 이탈하는 21만 5천 원 정도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는 기업 첫 번째는 현대차였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네, 소형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KT뮤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T뮤직 그러면은 뭐지 그러는데 올레뮤직 그러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음원 유통 사업에서 멜론이 1위죠. 로엔엔터가 하고 있고요. CJ ENM의 엠넷이 2위, 그리고 네오이즈 인터넷의 벅스가 3위가 되겠고요. KT뮤직의 올레뮤직이 4위, 그리고 소리바다가 5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KMP홀딩스를 합병을 하면서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KMP홀딩스라는 거는 국내 7대 기획사죠. SM, YG, JYP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출자하던 회사를 이 KT뮤직에서 인수를 했고요. 반면에 자신들의 지분을 그쪽에 좀 넘겨주는 이렇게 교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음원과 유통 쪽에 상당히 많이 점유를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7대 기획사가 KT뮤직 지분을 13.48% 취득, 오늘 상장된 걸로 하면 15.58%까지 되겠는데요. KT가 이래서 49.99% 정도를 확보를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SM과 이수만 회장이 한 4% 정도를 취득하면서 2대 주주가 돼서 주주 상황은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에 13일에서 16일 정도의 전환 청구가 한 398만 주 정도가 됐는데요. 금액으로는 13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CB니까는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그냥 들고 있으면 내년 11월 27일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에다가 9.2% 이자까지 쳐줘서 굉장히 좋은데 3,380원보다도 주가가 3,100원에서 3,300원 사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환 행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3,9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물량이었습니다. 171만 주가 오늘 추가로 상장됐습니다. 흔히 이런 물량들이 상장이 되면 이런 부담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환 가격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에다 전환을 했다라는 것은 단기로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원 유통사와 기획사가 윈윈 전략으로 상생의 길을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상장이 자꾸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에 가담한 것이
것이 하나의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 KT 음원 서비스의 진위도 인수를 해서요. 유료 회원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체부에서 창작권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음원 사용료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한번 주가도 움직여줬었는데요. 2016년까지 매년 10%씩은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대략 한 700억 정도 돼서 작년 대비 66% 정도 신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0억 정도 돼서 작년이 30억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회원 수도 많아지고 또 음원 가격도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실적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적과 수급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 금세 이해가 되실 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7월에 한번 음원 가격을 올리면서 5,700원까지 갔었고요. 최근 들어서 바닥을 쑥 다지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교체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 지분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기껏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들 14만 주, 기관은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1월 중순 이후에는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돌파를 했습니다. 자, 대략 한 3,900원 지금 정도 가격이 되겠는데요. 그 정도에 진입하는 거는 수익성 개선에 대비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가격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에 한 5,500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손절가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는 3,5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현대차와 KT뮤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동국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